자, 오늘은 디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파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인데 영어로는 Decentralized Finance. Centralized가 중앙화죠. 그러니까 탈중앙화. 중앙,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처럼 하나의 서버 안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통제하고 금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산 원장을 가지고 하는 블록체인을 가진 어떤 그런 기반하에 스마트 컨트랙트, 어떤 일정한 공식을 주면 그 공식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실행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업비트나 빗썸 같은 코인 거래소에서는 실제 코인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유일한 자본 소득인데 이 코인을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예금을 해서 이자도 받고 대출해서 이자도 받고 또 대출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의 암호화폐를 맡긴 다음에 어떤 검증에 따라서 어떤 암호화폐를 다시 받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이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디파이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서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 메타버스 시장, NFT 시장과 동시에 디파이 시장은 매우 커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듭니다.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죠. 탈중앙화. 누구 하나의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평등하고 공평한 어떤 그런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정반대는 중앙화 금융이죠. 중앙화 금융.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CFI라고 그래요. CFI, Centralized Finance. 대표적인 게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보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정한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계좌에 따라서 코인과 같은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어떤 핀테크, 그렇죠? 인터넷 뱅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핀테크도 결국은 중앙화 금융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중앙화된 어떤 코인 거래소가 나오는 건데 이 다음 버전이 결국은 탈중앙화된 금융, 결국 디파이죠. 그래서 이 디파이에다가 예금자가 돈을 맡기면 암호화폐를 맡기는데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뭐 100달러에다가 80달러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예금 맡기는 입장이나 맡아주는 데서. 그래서 이거를 1코인하고 달러하고 일치시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 이 코인의 이 불안정성, 변동성을 달러 1달러하고 패딩 시키는 거야.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코인 하나를 항상 1달러랑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하고는 달리 되게 안정적인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보통 테더라고 하는데 이 테더라는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 테더를 대출자는 빌릴 수 있죠. 대출을 뭐 1,000만 원 받고 싶다 그러면 1,500만 원의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맡겨야, 그러니까 150%를 맡겨야 100%를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어떤 그 메인 장치가 없으니까 누가 만약에 대출했다가 날라버리거나 서버를 뭐 로그아웃 시키고 탈퇴해버리면 누군지를 못 찾아내잖아요. 이 암호화폐는 익명성이니까 누군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맡긴 암호화폐보다 적은 거를 대출하는 거야. 그러면 왜 대출을 할까? 그거는 이더리움이라는 가치는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팔고 싶지 않고 그거는 갖고 싶은데 뭔가 또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게 또 있어. 뭐 게임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럴 때 대출을 받고자 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더리움을 맡기고 이제 테더라는 어떤 암호화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는 대신에 수수료를 내겠죠. 그죠? 이자 같은 걸 내겠죠. 그러면 이 이자를 수익으로 받는 게 예금자다. 이게 이 디파이에서 가장 한 40~50%를 차지하고 있는 예금 대출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 디파이는 일단은 특징이 좀 개방적이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어요. 코드가 오픈소스야. 오픈소스.
누구나가 참여하고 누구나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투명해. 안에 로직이 다 보여.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자체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로직이 투명하죠.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좀 저렴하죠.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제 간의 이동이 너무 간편하죠. 왜냐하면 스마트폰하고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도 실시간으로 동시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저 남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돈을 보내거나 송금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수수료를 내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좀 싸게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다, 이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코드를 악용한다거나 하는 해킹의 위험도 아직은 있어요. 디파이가 완전하게 안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어떤 이런 중앙화된 어떤 금융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게 예금 대출 서비스. 이 예금 대출 서비스를 하는 거를 갖다가 보통 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하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들어지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암호화폐를 지갑을 생성하죠. 메타마스크라든가 이런 지갑을 생성해서 플랫폼에 들어가는 건데, 이 예금 대출을 하는 그 플랫폼 프로젝트의 이름이 가장 큰 게 이제 컴파운드라고도 하고, 요즘에 또 잘 나가는 아베라고도 하고 에이브라고도 하는 이런 대출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 이 디파이로 만들어진 서비스에서는 스테이킹. 이거는 전통 금융에서는 없는 건데, 보통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에 예치해서 데이터를 검증을 하도록 하는데 그 대가로 그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해 준다. 이게 보통 뭐 700%, 800%도 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는 보통 이 스테이킹에 대한 수익률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토큰화. 이건 아직 일반적이진 않지만 보통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이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n분의 1로 몇백분의 1, 몇천분의 1로 나눠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실물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거나 그 실물 부동산을 팔 때 시세 차익,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DEX가 있죠. DEX는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해서 탈중앙 거래소나 환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은 코인을 중앙화된 업비트라는 회사에서 하나의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 보통 유니스왑이라든가 뭐 이런 뭐 팬케이크 스왑이라든가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전도 있죠. 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풀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갖다 맡겨야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테더로 바꾸고 테더를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뭐 코인으로 바꾸고 뭐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려면 엄청나게 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유동성 풀로 만들어서 환전을 요구하는 원하는 암호화폐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몇 초 만에 이 암호화폐를 환전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탈중앙 거래소 환전소 DEX다. 마지막으로 이제 머니레고의 기능인데, 이거는 디파이의 특징이 뭐냐면 코드잖아요. 이게 코드다 보니까 마음껏 이걸 조절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금융 상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도 만들고 마진 트레이딩, 어떤 그 파생 상품도 만들고 보험도 만들고, 디파이라는 어떤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마진 트레이딩도 있고, 그 다음에 로또도 있고, 예측하는 시스템, 뭐 투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파생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 오늘은 이 디파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 디파이 자체가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 포기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DeFi를 포기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만큼 디파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메타버스나 가상 세계에서 결국은 거래를 할 때 NFT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무언가 거래를 주고받을 때는 결국은 디파이라는 어떤 탈중앙화된 가상 세계의 코인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Do not defy DeFi 그랬죠. DeFi라는 게 거부하다, 거절하라. 예, do not, 거절하지 마라. 뭐를? DeFi를. 이런 명언도 남겼죠.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도지코인도 있지만 DeFi가 그만큼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거다. 지금도 이미 87조나 되는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DeFi 금융이 만들어져서 탈중앙화된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